오늘 배울 부분은 첫째 날에 우리 마음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선입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정신병의 질병에 대한 선입견 우리가 얘기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정신질병에 관한 기본 지식, 우울과 불안, 공황장애 저번 주에 배웠었지요. 그리고 오늘 둘째 날에는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 바이폴러 디스오더 이 두 가지. 그리고 지난주에 액션 플랜 중에 5가지 액션 플랜 중에 첫 번째 그 suicidal ideation 어떻게 어세스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액션 플랜도 같이 배울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액션 플랜 마무리하면서 경계선적 성격 장애, 약물 중독, 중독 행동, 또 마음 건강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사이코시스. 사이코시스 이 장면은 굉장히 익숙하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영화나 미디어에 잘 등장하는 그런 그 이미지예요. 특히 그 영화 안에 주인공이나 등장하는 인물이 정신질병,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리고 호러 무비,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꼭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가 이 사이코시스, 정신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굉장히 강화시켜 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공격적이고 무섭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더 위축되어 있고 소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식,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그 이해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이코시스, 이 정신적인 질병, 제일 중요한 증상은 현실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시간과 또 이 현실을 감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컨택, 접촉 상태가 완전히 이 전기로 말하자면 접촉 불량.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면서 현실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고나 감정, 행동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혼란이 나타납니다. 생각하는 것도 감정을 느끼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일관적이 이게 웃어야 될 상황인가? 근데 그 사람은 웃습니다. 웃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그리고 우울 불안만큼은 흔하지 않지만 이 한인 이민자 특히 한국 사람들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요. 이 정신 분열 증상이라던가 그리고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견디다 나중에는 이 현실과의 접촉이 끊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정신 아주 심각한 그야말로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인 이민자들에게 정신분열 증상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분열 증상은 우울이 심해도 나타나는 거고 또 스트레스를 오래오래 참다가 이 정신적인 멘탈 붕괴가 오면서 현실과의 이 접촉이 끊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다. 스테이블하지 못하다.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증상이 쭉 이어지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괜찮다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코시스, 정신질병을 가진 사람을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가까이는 없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죠. 직접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잘 없지만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증상을 가진 사람을 볼 거예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래서 빨리 이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정서와 동기의 변화, 그리고 우울한 모습도 나타나고 불안한 모습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짜증, 의심. 이 의심에 대한 증상은 의심하기 때문에 의사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심하면은 가족도 의심해서 남편일 경우에는 자기 부인이 주는 밥도 안 먹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 안에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자기를 뒤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구하는 미션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아니면 누구를 죽여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환상과 망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서가 굉장히 부적절해서 이게 inappropriate emo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웃어야 될 때 웃고 화내야 될 때 화내고 슬퍼야 될 때 슬퍼야 되는데 화낼 일이 아닌데도 막 화를 낸다거나 웃을 일이 아닌데도 막 계속 웃는다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닌데 막 혼자 운다거나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정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식욕 변화, 너무나 많이 먹거나 안 먹거나, 그리고 후각에 굉장히 예민해져서요. 자꾸 이렇게 독이 들어있다, 자기를 죽이려고 뭔가를 탔다, 이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동기가 감소돼서 옛날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도 이제 두문불출하고 사람을 피하고 그냥 하던 일도 다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요. 사고와 인식의 변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 집중이 어렵고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해 변화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생각, 예를 들면 뱃속에 쥐가 들어있어서 자기 그 창자를 막 갉아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 이제 해결책을 주는데 그 뱃속에 있는 쥐를 죽이기 위해서 쥐약을 한번 마셔봐라. 막 이런 조언을 서로 해주는. 그래서 정신병동에 이제 있는 사람들, 이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돼요. 그래서 쥐가 내 뱃속에서 갉아먹는다 그러면 쥐약을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이 막 그 호일로 된 꽃가를 막 쓰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이걸 쓰라고 그랬대요. 왜냐고 하니까 지구에서 자꾸 이 주파수가 와서 자기한테 자꾸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지구 밖에서 오는 그 레이저를 반사시키기 위해서 꽃가를 써야 된다.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지각을 경험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감각, 오감각, 냄새 맡고, 스멜, 사운드, 컬러, 뭐 이런 거, 필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좀 다르게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없는 느낌을 자꾸 느껴요. 몸에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송충이 같은 게 기어가거나 바퀴벌레가 자꾸 몸을 갉아먹는다고 하거나 그런 느낌. 주변을 돌아보면서 포이즌 냄새가 자꾸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없는 냄새 맞는 거죠. 그리고 행동의 변화도 나타나요. 잠을 너무 예민해서 잠을 못 자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되거나 멀어짐,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되게 크게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공격하고 뭔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자기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방 안에 자기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리고 당연히 이 증상으로는 사회적 역할이나 업무 수행 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사고의 인식 변화, 감정 변화, 행동 변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그냥 머리로는 그럴 수 있지,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증상을 겪는 그 본인이나 가족들은 그냥 삶 자체가 완전히 그냥 파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무가치하거나 나쁘거나 이상하거나 위험한 사람이어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고 도와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선 무서운데 이해가 안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거의. 적어도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돕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 증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분열증, 스키조프레니아, 그리고 바이폴러 디소더에서도 약간 이 사이코시스가 심하면 나타납니다. 이게 현실과 디스커넥트 되는, 단절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psychotic depression, 디프레션 중에도 psychotic 심프텀이 있는 그런 디프레션이 있어요. 막 환상, 환각이 있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정서장애, 스키조어펙티브 디스오더라 해서 스키조어펙티브 정서적인 문제하고 정신 분열 증상하고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코시스인데 약물 때문에 이런 증상을 나타내면 drug induced psychosis, drug이 induce, 약물 때문에 나타나는 그 원인이 약물일 경우에는 이런 다른 진단명을 내립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조현병,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진단명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증상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상을 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No, just no. What? No, just. 여기 등장하는 두 여자분 중에 한 분은 마음지킴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한 명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둘 중에 누가 마음지킴이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I don't know. What? Who? What? No, it's not. It's not. What? What? No, I ca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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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want to do.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Hi, Sarah. Hi, Diane. You know Peter pretty well, don't you? Yeah, pretty well. Help him out when I can. Why? I was walking past his place and I could see him through the window. I thought he was arguing with someone, but I don't think there was anyone there. Are you sure he wasn't on the phone? Yeah, I could see him through the window. He was just pacing around. He looked really upset. I don't know what's going on with him. I was going to pop in and make sure everything was okay, but I thought he might get mad with me or something. So you didn't knock? No, no. He looked really pissed off. I thought I'd come tell you. Do you think we should go see what's going on? Yeah, probably a good idea. Yeah. I'll just go and grab my keys. You want to dump your stuff? Oh, cool, thanks.
That's it. Come inside, inside. Hi, Peter. Are you okay? Hi, Peter. Is everything okay? I haven't seen you for a while. You seem a bit upset.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do you want? Well, you just seem a bit stressed, and we thought we'd come and have a talk. Yeah, I suppose.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Well, it's a lovely day. Why don't we go and sit out on the veranda and have a cup of tea and have a talk? No, it's not safe. Hey, you come inside. Peter, we're your friends. We wouldn't bring you outside if it wasn't safe.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분홍 옷과 검은 옷 중에 누가 마음 지킴이 교육을 받았을까요? 검은색이요. 까만색이군요. 네, 검은색이요. 색이요. 네. 지금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검은색 입은 세라가 옷. 못 들어가게 하죠.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화면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가 자막 있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막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호주 영어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미국 영어하고 약간 액센트나 발음이 약간 다른데 여기 자막 활용해서 계속 볼게요. No. I'm staying right here. I'm staying here. We've had some lovely afternoons on your veranda, haven't we? Remember when I first got Jessie, when she was a pup? We sat out here and we drank tea and she licked your jeans. Yeah, but it's different now. What if you sit in this chair that's closest to the door, and then if you don't feel safe, you can come back inside? No, I don't know. Please, Peter, we care about you. We just want to have a talk. You can come back inside if you want to. 자, 막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오라고 했죠? 그냥 막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설득시켰어요? 불안하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Anytime go 일단 back to. 나와봐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여기 네. 앞에 문 바로 앞에 앉아라 하면서 지금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나오게 한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고. Okay, can we just leave the door open? Yep. Just Okay, yeah. What are you looking at, Peter? they're watching me. Who's watching you? I think it's cops. Because they're the only ones who've got keys to my house, and they're putting thoughts in my head, and they keep talking to me and talking and talking. I can hear them all the time, but But what, Peter? it could be them. 지금 경찰이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보고 있고 쫓아온다고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네. 경찰인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크게 어그레시브하지는 않았죠. 어떨 때 이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Could be aliens. Aliens? I don't think so. Well, you don't know anything. Are you a cop? If you're a cop, you've got to tell me. You have to tell me. Yeah, I'm a cop. Get out now. Would you go? Do you have a warrant? Who sent you? Diana's joking. Peter. Yeah. That's not funny. That's not funny. How would you feel about a cops coming in the house without a warrant? I'm sorry, Peter. I'm unemployed. I thought you knew. Diana's sorry, Peter. 지금 이제 다이애나는 마음 지킴이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대화 몰라요.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농담이라고 했지만 자기가 경찰이다, 캅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격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지를 알면은 서로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볼게요. So, are you a cop? Are you a cop? Because you have to tell me. You have to tell me if you are. You have to. Sarah, he's insane. We should go. These people go nuts and kill people, you know. I don't think that we should be scared of Peter. He's just scared and upset. You wouldn't hurt us, would you, Peter? No. I won't hurt you. I won't hurt you. I didn't mean to scare. So I didn't... Peter's acting really... Why do you keep saying my name? What are you doing here? Are you working for them? Because you have to tell me. You have to tell me. We're just trying to understand. Okay, can you tell us what's going on here? I don't know. I don't know. Do you think you could come and sit down here next to me? She's looking at me. She's looking at me with like angry eyes. I'm sorry. I didn't mean to. Peter, would you like to sit down? And Diana, would you like to sit down too? Remember, you can go back inside at any time, okay? You seem really scared. Can you tell us what's going on? It's getting worse. It's getting much worse. I think my doctor's trying to poison me. See, so the tablets he gives me, they make me easy to control. So 의사가 자기 약에다가 독을 타고 자기를 막 컨트롤하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세라가 앉아서 얘기하자 그랬고 세라 목소리가 굉장히 조용하고 calm하죠. 그리고 you look angry 보이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너가 어떻게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I just stopped taking. Stop. Okay, so you stopped taking your medication. Well, of course I did. Would you take pills that are poison you? Now they just keep talking to me instead. They can't get into my mind. They just keep talking and talking. I want shut up. Peter, calm down. Will you listen to yourself? It's rubbish. Think about it. There's no such thing as aliens, and the pills you were taking were making you better. And now you've stopped taking them, you're worse. God, be logical. No, you don't care. You don't care.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know. You don't hear them. I'm sorry, Peter. 저렇게 막 이해시키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안 돼요. 아니죠. 여기에 안 지금 돼요. 안 되고 오히려 자기를 어게인스트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한편이어서 자기를 하고 오히려 뭔가를 자기를 안 좋게 하려고 한다고 적으로 생각해요. Yeah, you will be. You'll be sorry if they get you, and they get me. They'll get you too, because they hear everything. Do you think you could sit down again? You're really scared, aren't you? Of course I am. 그래서 다이애나가 처음으로 이해해주는 말을 했죠. 공감해주는 말. You must be really scared. 그러니까 agree하면서 이제 Sit down. Okay, so you feel like you're being watched all the time. That must be really scary. Yes, it is. 지금 계속 그 공감을 하는 게 보여지시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다, 힘들었을 거다라는 걸 하잖아요. 너 왜 그러냐라는 말은 지금 전혀 안 바뀌고 있죠. Yes. It's no wonder you're so stressed out. Peter, Sarah and I want to help. Is there something we can do to make you feel better? No, you can't do anything. Nothing. We're worried about you, Peter. I'd like to call the crisis team. I think they'd be able to help us out here. What do you think? No crisis team. I don't trust them. Why don't you trust the crisis team?
they'll force me to take my medication again, and no, I'm not. Well, that's possible. But they'll want to talk to you about more than just your medication. Like they'll try and understand what's going on and try and help you. They'll protect you from the aliens. I reckon that the crisis team will come and they'll know what to do and how to help us. I'll sneak back to my place and call them from there. No, Diana, stay here. Look, Peter, we've got some options. We could get someone to come out here and talk to you, or we could go to the hospital, or we could just call the crisis team and ask for some advice. No, I don't like any of those options. I don't like. No, I don't want to talk to anyone at all. No, no one. Look, I understand. It seems pretty scary.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Don't do anything. I didn't ask for your help. Peter, I'm your friend. If I was as scared and stressed out as you are now, wouldn't you want to help me? Yeah. You've always been nice to me. You've helped me with my groceries and around the house and stuff.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돕지 않으면 이 증상 자체가 누구도 믿지 않는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의사도 믿지 않고 약도 믿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다가가서 돕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울이 심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나타나고 꼭 정신분열증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심해지면 이런 분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현실과 자기 망상을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땐 정신이 돌아갔다가 좀 멀쩡하다가 또 어떨 땐 또 망상, 환각, 환청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너 친구인데 우리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냐. 계속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상하다. 정말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런 말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을 모르면 자꾸 맞는 말, 옳은 말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 논리적인 생각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먹히지 이 증상이 분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것은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에서 봤던 그런 증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보세요. 첫 번째가 딜루전, 망상. 망상이 뭡니까? 아까 그 케이스에서 망상이 어떤 망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순경도 안 오는데 순경이 온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막 누가가 자기를 쫓아온다, 막 보고 있다, 감시한다 이런 망상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환각, 막 뭔가 자꾸 계속 토킹한다. 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환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왔다 갔다. 체계적이지 못한 말과 행동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다른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감정이 굉장히 blunted, 감정이 sensitivity가 떨어져요. 우리가 또 기쁘고 고맙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아주 무뎌져서 무뚝뚝한 그런 거고요. social withdrawal. 사람들 아까 방에서 안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들어와 나간다.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또 자꾸 멀어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지금 이 이미지는 사실 우리의 선입견을 보여주는 겁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렵게, 무섭게, 공포스럽게 그리고 있는 소셜 미디어나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선입견들 자체가 이 사람들을 더더욱 도움받지 못하고 또 고립시키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돼요. 저런 선입견들을. 환청,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이제 환청, 우리는 알고 있어요.
환청도 들린단다. 남들이 못 듣는 것도 듣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환청이 들리는지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듣는가? 대체로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계속 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냐? Why are you talking to him or her? 그 사람하고 얘기하느냐? 이제 여러분 친구가 만약에 분열 증상이 있는 친구가 여러분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왜 여러분하고 얘기하냐고. 너 왜 그 사람하고 얘기해? Why are you talking to him or her?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don't trust him, don't trust her.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소리가 막 들려요. 왜냐면 그 믿지 못하는 그 증상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보고 있니? Is he looking at you? 그리고 왜 사람이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 Why would he want to talk with you? 왜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너를 괴롭히려고 아니면 너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동의가 있다는 거를 자꾸 그 환청이 얘기를 해줘요. Why would she want to talk with you? Or he want to talk with you? 그 사람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니? Do you think you can trust him or her? 그러니까 자꾸 상대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파라노이아, 의심하는 증상 때문에 이런 환청이 자꾸 들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너는 어떤 사람도 믿으면 안 된다. You can't trust him or you can't trust anyone.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 그러니까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는 안 들리죠. 제3자가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러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왜 저러나 싶지만 그 본인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증상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우리 그 5 액션 플랜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assess for risk of suicide or harm. 뭘 assess 하래요? risk of suicide. 혹시 자살의 위험이 있는가? harm, self-harm, 혹시 자해를 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환청 때문에 자기를 해치거나 또 누군가를 해치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액션 플랜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Listen non-judgmentally. 오케이, 이제는 생명에 지장은 없겠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판단, 판단하지 않고 듣기. Listen non-judgmentally. 그리고 give reassurance and information. 위안과 정보 제공. 변화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위안과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병원의 정보, 병원 정보도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돕고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격려하는 게 네 번째, encourage appropriate professional help, 그리고 encourage self-help and other support strategy. 자기도 스스로를 돕지만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가에도 도움도 받지만 자기 스스로.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들이 자기를 돕기만을 기다린다면 그건 변화를 일으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셀프-헬프도 중요하다는 것. 이 증상은 조기 치료를 놓칠 경우에 아주 기능 손상이, 장기적인 기능 손상이 있을 우려가 있고요. 우울이나 또 불안이 증가해서 자살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 성숙과 성인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지요. 인간관계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를 잃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뮤트를 좀 해주세요. 배경 지금 소리 때문에
다른 분들이 좀 방해될 수 있어요. 지금 뮤트 안 하신 분들은 뮤트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관계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지지 손실, 그리고 교육과 고용 문제. 그렇죠? 교육 받기도 어렵고, 아까 그 피러의 경우는 사실 학교에 앉아서 교육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직장을 잡기도 어려울 겁니다. 알코올과 약물 사용이 증가되고요. 왜냐하면 그런 한층, 한청, 한각, 망상 이런 생각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약물로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마약 또는 알코올 사용하는 빈도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자존감과 자신감 상실, loss of self-esteem and confidence 그 증상으로 자꾸만 자신을 어디에 쫓기고 있는 자신, 뭔가 현실과 이 끊어진 그런 느낌을 그리고 사람들과도 자꾸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자신감, 자존감 상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논리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말로 사회적인 문제 또는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 한번 보세요. 너무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환상이나 환각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나 아니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행동이 나타나고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행동도 나타납니다. 아까 피러가 다이애나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라던가 막 현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좀 적대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공격적인,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도울까? 조심스럽게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다가간다. 너 이상해. 이런 말들 하면 바로 아까 예민해지는 거 보셨죠? 방해가 없는 개인적인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데 그렇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조용한 바깥이 좋습니다. 당신이 걱정하고 있고 돕고자 함을 알려준다. 아까도 그랬죠. Peter, we really want to help you. 이 말을 했잖아요. 정말 자기들이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알려주고 걱정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아까 보여지는 행동을 너 정말 두려워 보여. 너 정말 불안해 보여. 진짜 무섭겠다.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에 민감하라.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얘가 이 말할 때 화를 내는구나.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어떤 상황을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으면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겠죠. 대화의 속도와 스타일을 정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상대, 지금 이 분열 증상이 있는 사람의 말의 속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천천히 하면 좀 천천히, 좀 빨리 하면 거기에 속도에 맞추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짧게 단답형으로 짧은 문장을 쓰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간단하고 또 명료한 그런 문장을 쓰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맞출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고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비록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못 바꿔요.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주네? 그렇게 해서 신뢰가 먼저 쌓여야 병원도 가자, 의사도 만나보자, 약도 먹어보자, 이 이야기가 통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막 겁을 주면서 위협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생각이 틀렸다고 하거나 이러면 관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얻지를 못합니다. 허락 없이 터치하지 않는다. 어떤 클라이언트도 허락 없이 터치 못하게 미국에서는 가르쳐요. 특히 분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스킨
모든 감각이 예민한 데다가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는 것과 좀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도를 혹시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특히 터치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자신의 경험과 믿음을 말하게 하라. 말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는 메시지를 대부분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또 생각하는 거, 뭘 믿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들어주는 것.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무서웠겠다.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괴로웠겠다. 이렇게 막 억지로 강요해서 말을 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앞으로도 함께 대화할 수 있음을 알려주라. 힘들면 얘기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얘기해. 내가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면 얘기해.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해서 자꾸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생활 존중, 비밀 유지 이런 부분 아까 이제 유 회장님께서도 이제 사생활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자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상황만 아니면 개인의 문제를 누구에게 말을 그 사람이 자기를 믿고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살의 우려가 있거나 타살의 우려가 있거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 4가지 케이스는 비밀 유지, 컨피덴셜리티를 깨고서 그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사생활을 존중하고 비밀 유지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해라. 아까 피로도 막 공격적이고 화내고 그랬지만 세라는 굉장히 차분했잖아요. 그런 상태. 그리고 간단 명료한 대화. 인지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 증상은.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한 대화,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 위협적이지 않은 어조. 굉장히 예민했어요. 심지어는 그 농담으로 하는 말까지도 예민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보통 속도로 말하고 차분하게 질문에 대답하고 적절한 요구를 하면 수용해주고 안전유지, 출구 확보. 아까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입구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만약에 집 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출구 근처에서 어떤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자극하지 않는다. 아까 농담이라고 해서 이 증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농담을 했어요. 그렇죠?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좋게 만들어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피로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됐었습니다. 막 이렇게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천천히 자신감 있게 배려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논쟁이나 막 도전하는 그런 알기하지 마라, 챌린지 시키지 마라 하죠. 그리고 threatening 하지 말 것, 위협적이지 않을 것, 음성이 높아지거나 너무 빨리 말하지 말 것. 위협적인 건 뭡니까? 경찰에 가서 너 잡아갈 거야. 누가 신고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것이 가능하면 좋고 중립적인 단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단적으로.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stay calm and avoid nervous behavior. 그리고 행동, 제재를 피한다. 뭘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틀렸다. 이상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두려움과 공격성을 자극하는 것. 무엇이 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공격적으로 만드는가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캄하게 만들 수 있겠죠. 편안하게. 그래서 아까 여기 앉아라. 그리고 불안하면 들어갈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로를 안심을 시키려고. 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면은 잠깐 이야기하는 걸 멈추고 조금 들어주거나 아니면 기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어세스하는 게 첫 번째 우리 액션 플랜이었어요. Listen non-judgmentally. 비판단적으로 듣기. 여러분들 만약에 judgmentally listen, 아주 막 판단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래 네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그게 너는 그게 문제야 막 이런 아주 판단적인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얘기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액션 플랜은 listen non-judgmentally, 비판단적으로 듣기이고요.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listen non-judgmentally 하기 위해서 try, 시도할 것, try to understand the symptoms for what they are experiencing, maybe. 증상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증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 어떻게 느끼는지, empathize 하래요. with how the person is feeling. 그리고 어떻게 믿는지, experience 하는지. 이 두 가지예요. understand and empathize. 나머지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try not to. confront 하지 말래요. 상담 스킬 중에, 카운슬링 스킬 중에 confrontation이 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그 confrontation을 가르치는데,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confrontation을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걸 알아요. 근데 마음 지킴이 역할을 할 때는 가능하면 confront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주 친해졌을 때 서로 신뢰가 쌓이고 섭섭하지 않고 오해가 없을 그 정도로 깊어지고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criticize or blame, 비난이나 비판, 이거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남이 잘못한 거는 굉장히 잘 보여요. 자기는 못 보면서. 그러면 상대가 뭘 놓쳤는지 뭘 못하는지 보이니까 그걸 막 얘기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 나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상처를 줘요, 계속.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딜루전, 망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맡기게, 너 사실은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이상한 것 같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사실은 뭐 이제 경찰이 쫓아온다 막 이러면 그걸 막 아니라는 걸 막 반박하면서 그 사람을 되게 불안하게 또 적대시하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것. 너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야. 너는 항상 그래. 굉장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차가운 그런 말들, 잘난 체하고 깔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까진 좋은데 상대를 되게 무시하거나 뭔가 자기보다 가치롭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돕는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또 애정,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만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믿고 있는 것, 경험하는 것에 대한 판단, non-judgmentally 하라고 했으니까 판단하는 건 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왜 저런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그 병에. 막 기침하고 재채기, 옆에 있으면 너무 싫잖아요. 막 계속 재채기하고 이러면. 근데 우리가 그 감기 걸려서 또는 알러지가 있어서 계속 기침하고 재채기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감기 증상이니까요. 근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그 사람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거나 이상하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증상, 그 병을 고쳐야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거죠. 비난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empathic listening. non-judgmentally 들으래요.
근데 이제 non-judgmentally 들으면서 상대의 감정을 들어주는 것이 empathy, 공감적 듣기예요. listening, 귀만 있다고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듣기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의 듣기는 듣고도 무시하는 거, ignoring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pretend listening, 그냥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selective listening, 들어요.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럼 전체적인 이야기는 기억을 못하거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attentive listening, 적극적 경청.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적극적 듣기, attentive. 그리고 제일 높은 단계가 empathic listening, 공감적 듣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마음지킴이가 공감적 듣기, empathic listening만 할 줄 알아도 마음지킴이 역할을 정말 많이 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증상을 이해하고 empathic listening을 할 수 있다면 마음지킴이로서의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왼쪽에 한번 보세요. Y축. 밑에 레벨 1에서 4, ignoring에서 attentive listening까지 within one's own frame of reference 그러죠. 여기가 자기의 관점, 자기중심적으로 그래도 들어요. 그래서 주체는 본인입니다. pretend listening도 selective listening도 자기중심적으로, attentive 적극적으로는 듣지만 역시 자기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틀, 자기 자신의 준거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제일 높은 단계 empathic listening은요. 어떻습니까? within the other's frame of reference. 자기 own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의 관점에서 상대의 프레임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인 게 가능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들으면 절대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함께 느끼는 게 공감이잖아요. 근데 자기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충분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수준의 듣기까지 나는 할 수 있을까? attentive listening까지 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selective listening이나 pretend listening이라면 마음지킴이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공감적인 리스너가 될 수 있을까? How to become a more empathic listener. Develop your emotional intelligence. 우리 모두가 IQ, intellectual, right? Intellectual intelligence, intellectual functioning, cognitive functioning 다 여기에 관심을 둬요. 이 전두엽 좌안에. 그런데 공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IQ가 아니라 EQ예요. Emotional Intelligence. 그래서 그 EQ를 많이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use open-ended question, 열린 질문, 갔어 안 갔어? 그게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 어땠어? 이게 open-ended question이에요.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끝이잖아요. 갔어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어땠어? 라고 물으면 그러면 얘기할게요. Yes or no가 아니라 좀 더 자기를 열 수 있게 대화를 할 수 있게 격려를 하게 되고요. Let them know how understand them. Let them know how 또는 you understand them. 이해받는 거.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해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잘못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굳이 할 때는 이해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공감적 듣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Let them know you understand them. Qualities of an empathic listener. 공감적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자질을 자기가 갖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Patience, 인내심. 자,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정말 자기 생각하고도 다르고 자기 경험하고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머, 저렇게도 생각할까? 저렇게도 경험할까? 느낄까?
patient, 인내심이 없으면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듣고 상대의 거기에 숨어 있는 감정도 못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mindfulness, here and now, 그 순간에 머무르지 않으면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 일, 이 사람하고 끝나고 내가 무슨 일 해야 되고 마음이 벌써 과거나 미래로 가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공감적인 듣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indfulness,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것 필요하고요. self-awareness, 자기 인식 능력,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나 안 있나, 내가 이 사람을 공감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생각을 이 사람에게 주입을 하고 있나, 이것도 자기 인식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다시 그 사람 이야기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trustworthiness,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신뢰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누가 가서 마음도 나누고 자기의 감정도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trustworthiness 중요하고요. trustworthiness가 신뢰받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wisdom, 지혜롭고 non-judgment, 판단하지 않는 비판단적인 그런 태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 empathic listener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난 보니까 6가지가 다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느껴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6개 다가 나인 것 같아. 그러면 self-aware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마 6개를 짚을 거예요. 자,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때가 많겠죠. 특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하고는요. 특히 인식 능력이 떨어지거나 논리적이지 못할 때, 특히 분열 증상이 있을 때는 문장을 너무 복잡하게 길게 얘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스타일로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라. 짧은 문장으로. 그리고 필요시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인내심을 가지고 반응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라. 그래서 우리 앞에서 patience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showing a limited range of emotions. 그 감정의 폭이 좁을 뿐이고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 못한다고 가정하지 말라. 표현만 안 하지 느끼고 또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은 전달이 돼요.